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 차를 맡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건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교장 선생님 차를 경비 주제에 당신이 뭔데 멈춰 세워요?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석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규정,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감히? 이 장면을 멀리서 며느리 할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찐사연 드라마를 방문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는 오후 4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가움이 아스팔트를 적시며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줄지어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6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다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모습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학교 화재 사고 때 학생을 구하다 입은 부상이었어요. 천천히 건너, 차 조심하고. 기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기석은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 학생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량을 막고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경비실 옆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교장 박태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지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한경비, 학생들 다 건넜으면 이제 차 좀 보내주게. 박태성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돌려 횡단보도를 확인했어요. 아직 2명의 학생이 천천히 걷고 있었죠. 노란 우산을 쓴 여학생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학생들이 아직 다 안 건넜습니다. 기석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세라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30살의 영어 교사인 세라는 화장이 짙었고 비를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기석에게 다가왔죠.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 차를 막고 계신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횡단보도를 가리켰어요. 학생들이 건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교장 선생님, 차를 경비가 뭔데 멈춰 세워요?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기석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었죠. 횡단보도의 마지막 학생이 이제 막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손짓으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라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차량이 출발하면서 박태성은 창문 너머로 기석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기석은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 교사 서아린이었습니다. 32의 할인은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하던 중이었죠. 정문 앞 광경을 멀리서 목격한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너무하잖아.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교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세라는 학교에서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죠. 하지만 경비원에게 저렇게 대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한지훈을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어요. 34세 지훈은 전자칠판 제조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알아? 하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님이 교장이랑 박세라한테 모욕당하셨어. 학생들 앞에서. 하린은 오후에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라가 기석에게 퍼부은 말들, 교장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태도, 그리고 주변 학생들이 수군대던 모습까지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 아버님은 그냥 규정대로 하신 건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아버지가 너무 나서서 그래. 그냥 교장 차면 먼저 보내드리지. 왜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셔야 해?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 알아.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 아버지 직업이 경비원이잖아.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굳이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 지훈의 말에 하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탓하고 있었죠. 하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편함이 스쳤지만 그는 그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지훈은 회사 회의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전자칠판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죠. 이번 계약은 지훈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했고 실패하면 팀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한 과장, 준비 잘 되고 있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학교 측과 최종 미팅 잡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 딸이 영어 교사라며? 내부 라인 확실한 거 맞지? 걱정 마십시오.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율해 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세라와의 관계는 순수한 업무에서 시작되었어요. 지난 5월 지훈이 학교 시설 점검차 방문했을 때 세라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전자칠판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라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제품 문의였지만 점차 사적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죠. 과장님, 저희 아버지가 교장이시거든요. 제가 잘 말씀드리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세라의 말에 지훈은 솔깃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그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죠. 세라는 계약 조건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엔 레스토랑이었지만 어느새 호텔 라운지로 장소가 바뀌었죠. 과장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집에 가면 아내가 인정해줘요? 세라의 질문에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인정은요? 집에 가면 아버지 얘기뿐입니다. 시아버지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경비원이십니다. 그것도 아내 학교에서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세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 경비 아저씨요? 저희 학교 경비원이 과장님 아버지셨어요? 순간 지훈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뒤였어요. 세라는 웃으며 말했죠. 재밌네요. 며느리는 선생님, 아들은 회사 과장인데 아버지는 경비원이라니.
그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둘의 관계는 선을 넘었죠. 지우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계속해서 계약 성사를 미끼로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세라는 할인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죠. 과장님 부인, 학교에서 평판 좋던데요? 학생들이 진짜 좋아해요. 세라의 말투에는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불편했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래요? 집에선 그냥 평범한데 전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 없거든요. 좀 엄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라서요. 세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세라는 교장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은 좋지 않았죠. 반면 할인은 엄격하면서도 공정했고 학생들은 그런 할인을 존경했습니다. 세라는 그게 싫었어요. 같은 영어 교사인데 왜 할인만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할인의 남편까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계 부인은 모르죠? 세라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럼 계속 비밀로 해야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계약 승인받는 것도 우리 관계도요.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할인은 거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일찍 왔네. 저녁은? 할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어디 학교? 응, 너희 학교. 할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우리 학교? 무슨 미팅인데? 전자칠판 신제품 계약이야. 교장 선생님이랑 담당 교사 만나기로 했어. 담당 교사가 누군데?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박세라 선생님이라고. 너희 학교 영어 교사잖아. 알지?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세라. 사흘 전 시아버지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랑 일해? 응. 몇 달 전부터 조율해 왔어. 교장 딸이라 내부 사정 잘 아니까 편하더라.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세라와 자주 만났다는 사실이 왠지 깨름칙했죠. 할인은 다시 시험지에 집중하려 했지만 빨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내일 미팅 후에 따로 보자. 할 얘기 있어.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죠.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시험지를 채점하며 사흘 전 일을 떠올렸고 지우는 핸드폰을 보며 내일 만날 세라를 생각했죠. 둘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복도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3층 복도 끝 영어 전용 교실 앞이었어요. 박세라는 교실 문 앞에서 한 남학생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2학년 김민준이라는 학생이었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숙제는 왜 안 해와? 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작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가 아프면 너도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변명이야.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어깨가 떨렸죠. 병원 다녀오느라 늦게 들어와서 깜빡했어요. 다음엔 꼭. 다음? 너 같은 애들은 맨날 다음이지. 공부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이러니까 성적이 꼴찌지. 세라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복도 천장에는 CCTV가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죠. 각도도 음성도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듣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으면 다른 반으로 가든가. 내가 왜 너 같은 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세라의 마지막 말에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라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죠. 복도에 남겨진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학교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교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학부모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교감은 즉시 교장실로 향했어요. 박태성 교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 민준이 어머니께서 항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세라 선생님이 복도에서 학생에게 심한 폭언을 했다고. 박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폭언? 어떤? 학생 성적을 비하하고 수업 듣는 게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께서 교육청에 민원 넣으시겠다고. 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곧 감사로 이어지죠.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일단 학부모님께 사과 전화부터 드리고 윤 선생 불러. 30분 후 세라가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본 세라는 불안해졌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김민준 어머니가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고 해. 내가 복도에서 학생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세라는 잠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날 민준에게 화를 냈던 게 떠올랐어요. 그냥 숙제 안 해와서 좀 혼냈는데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야? CCTV에 다 찍혔다고. 박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CCTV? 복도에? 당연히 있지. 이거 교육청 감사 들어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박태성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만약 영상이 공개되면 자신의 폭언이 그대로 드러나죠. 교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 어떡해? 영상을 없애야지. 박태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한기석 경비 좀 올라오라고 해. 10분 후 한기석이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죠. 한경비 앉게. 기석은 의아해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태성은 책상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번에 복도 3층에서 윤 선생이 학생 지도하던 장면 있잖나? 혹시 CCTV 영상 확인해 봤나? 아니요. 특별히 확인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말이야. 그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가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 보면 별일 아니거든. 그냥 지워버리게.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오해만 키울 뿐이야. 학교 명예를 위해서라도. 학부모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라면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우면 안 됩니다. 박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라도 아버지 옆에서 기석을 노려봤어요. 한경비, 지금 교장인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반항이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아이를 다그친 게 사실이면 선생님께서 사과하셔야죠. 영상을 지우는 건 진실을 숨기는 겁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태성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한경비 정말 이럴 거야? 나도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전 제 양심대로 하겠습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세라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어떡해? 저 사람이 영상 안 지우면 난 끝이야.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 사람부터 처리해야겠어. 세라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교장실 창문 너머로는 경비실로 돌아가는 기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석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복도 천장의 CCTV는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한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세라였어요. 지훈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갔죠. 할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느낌이었어요.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죠. 밤 9시였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해요. 30분 후에 학교 앞 카페로 나와요. 세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쥔 채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지훈은 가방을 집어들었죠. 여보, 나 잠깐 회사 다녀올게. 급한 일이 생겨서. 할인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납품 계약 관련해서 급하게 확인할 게 있대. 금방 올게. 지훈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할인은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훈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세라를 발견했어요. 세라는 커피도 시키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지훈이 다가가자 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나 끝장이야.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지요? 무슨 얘긴지. 세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에게 폭언한 것, 학부모의 항해, 교육청 감사 예고, 그리고 기석이 영상 삭제를 거부한 것까지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안 지운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영상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데. 세라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아버지가 원칙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규정상. 규정?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사 자격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은 주위를 살피며 손짓으로 진정시켰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진정하라고? 과장님, 만약 영상이 안 지워지면 계약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퇴하시면 누가 계약 승인해줘요?
세라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는 끝이었죠.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지훈에게 이 계약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세라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내가 조사받으면 우리 관계도 다 나와요. 과장님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유착 의혹의 불륜까지 당신 집안도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라의 협박은 명확했어요.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모든 게 폭로된다는 뜻이었죠.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버지 아니에요? 설득하든 뭘 하든 영상을 없애요. 방법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요.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어깨를 짚으며 속삭였어요. 이틀 안에 해결 안 되면 난 내 살 길 찾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과장님도 알죠? 세라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정과 직장, 두 세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학교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기석은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찾아오자 기석은 반가운 얼굴로 일어났죠. 지훈아, 웬일이야? 학교까지 오고.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지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기석은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자. 기석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지훈은 차를 받아들며 경비실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CCTV 모니터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밑에는 녹화 장비들이 있었죠. 아버지, 요즘 일은 괜찮으세요? 그럼 뭐, 늘 하던 대로지. 힘드시진 않고요? 나이 들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할만해. 그나저나 너는 회사 일은 잘 되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지훈은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요즘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훈은 맞장구를 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CCTV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거 자동으로 녹화되고 한 달치 저장되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회사에서도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공부하거든요. 백업은 따로 해두세요? 그럼 메인 서버에 저장되고 외장 하드에도 자동으로 백업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기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외장 하드를 보여줬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확인했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관리도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응, 복잡한 건 아니고 가끔 확인만 하면 돼. 기석은 아들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게 기뻤습니다. 평소엔 경비 일을 부끄러워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아버지. 자주 들를게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아버지는 내가 오는 게 제일 좋아. 기석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기석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기석은 이미 퇴근한 뒤였죠. 지훈은 여분 열쇠로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 확인했던 시스템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훈은 메인 서버에 접속해 해당 날짜의 영상 파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외장 하드도 연결해 백업 파일까지 지웠죠.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요. 아버지의 양심을 짓밟았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경비실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태성 교장은 교감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김민준 학부모께서 요청하신 CCTV 영상 확인 좀 해봐 주시게. 교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한기석은 평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감이 들어서자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교감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경비, 지난주 3층 복도 영상 좀 확인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석은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요? 교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석은 당황하며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외장 하드에서도 해당 영상은 사라져 있었죠. 백업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임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임의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니까요. 교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기석을 쳐다봤습니다. 기석은 손을 내저었어요. 전 절대 안 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부탁하셨을 때도 거절했잖습니까? 그럼 누가 지운 거요? 저절로 사라졌단 말이요? 교감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박태성은 보고를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세라도 옆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 다행이다. 누가 지운 거지? 박태성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 경비원, 여교사 휴게실 몰래 들여다봐.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한기석이 손전등을 들고 여교사 휴게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각도가 묘하게 잡혀 있어서 마치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경비 아저씨 맨날 친절한 척 하더니 우리 딸 다니는 학교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소름. 글은 학부모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학교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교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죠. 도대체 어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요?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 넣겠습니다. 우리의 전학 보내야 하나요? 박태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감, 교사들, 그리고 한기석이 불려왔어요. 기석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자리에 앉았죠.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기석 경비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태성은 프로젝터로 게시판 글을 띄웠습니다. 기석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날은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이요? 왜 여교사 휴게실 앞에서 손전등을 비춘 거죠? 박태성의 질문에 기석은 대답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확인한 겁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서요. 혹시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고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손전등으로 문틈을 비춘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CCTV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그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 지웠더군요. 박태성의 말에 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교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서아린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영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한경비, 학교 명예를 위해 사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의 선언에 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예요? 진실을 가리지도 않고 명예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럼 저보고 억울하게 쫓겨나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성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든가. 하지만 학교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석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비틀거렸죠.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책상 위에는 손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오후 할인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석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석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 할인아. 절대 괜찮지 않으세요. 이건 누명이에요. 제가 증명할 방법을 찾을게요. 할인은 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석은 며느리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기석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30년간 지켜온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기석은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학교 게시판 글, 학부모 민원, 교장의 사직 통보까지. 지훈은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런데 말이다. 이상한 게 있어. 기석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CCTV 영상이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어. 내가 왔던 날 이후에 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너 그날 경비실에 다시 온 적 있니? 지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기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훈은 죄책감에 짓눌렸으며 박태성과 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학교를 떠나는 날 기석은 경비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하리는 중얼거리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리나, 왜 수업 안 들어가고? 아버님, CCTV 백업 장치 다른 건 없으세요? 하린의 질문에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인 서버랑 외장 하드밖에 없어. 둘 다 지워졌고, 다른 보조 저장 장치는요? 혹시 예전 방식으로 보관하는 거라든지. 기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아, 보조 기억 장치가 있긴 해. 일주일 단위로
백업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거든. 그거 어디 있으세요? 그건 저기 창고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하리는 즉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하리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리는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기석도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어요. 장치 안에는 지난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기석이 급히 해당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있다. 세라 선생이 학생한테 폭언하는 장면. 화면에는 박세라가 복도에서 김민준을 꾸짖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음성도 또렷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맨날 다음이지, 성적이 꼴찌지, 시간 낭비 같은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할인이 날짜를 며칠 뒤로 돌리자 기석이 순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교사 휴게실 앞을 지나가며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노크한 뒤 손전등으로 문틈을 비추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그냥 지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죠. 이게 증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순찰 중이셨던 거라고.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석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인아, 고맙다. 이걸 어디에 제보해야 할까요? 할인은 고민했습니다. 교장에게 보여줘봤자 또다시 은폐하려 들 게 뻔했어요. 교육청도 학교 측 보고를 먼저 받을 테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었죠. 언론에 제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때 급식실 조리사 김선영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갑을 넘긴 김선영은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교사들과도 경비실 직원들과도 친했죠. 기석 씨, 학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정성껏 근무했는데 이게 뭔 소리래? 김선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따뜻한 눈으로 김선영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선영 씨 같은 좋은 동료 덕분에 그동안 즐겁게 생활했어요. 교장 나쁜 사람.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언론 제보? 할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라의 폭언 영상, 기석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증거 영상을 찾았다는 것까지요. 김선영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딸한테 연락해 볼까요? 따님이요? 네, 지방방송국 기자거든요. 사회부에서 일해요. 이런 문제 많이 다뤘어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인이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정말요? 연락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당장 전화해 볼게요. 김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김선영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딸은 관심을 보였죠. 할인 선생님, 우리 딸이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대요. 영상 파일 가지고 만나자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영 선생님.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석도 희망의 빛을 보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 근처 카페에서 김선영의 딸 김지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의 지수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챙겨왔어요. 영상 먼저 볼게요. 할인은 복사해온 파일을 넘겼습니다. 지수는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세라의 폭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기석의 순찰 장면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충분히 보도할 만합니다. 학생 폭언 은폐에 경비원 누명까지. 교장이 권력 남용한 정황도 명확하고요. 언제쯤 보도 가능할까요? 내일 당장 취재 들어가서 모레쯤 저녁 뉴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지수는 노트에 질문 목록을 적었습니다. 기석의 근무 경력, 사건 경위, 학교 측 대응 등을
자세히 물었어요. 하리는 아는 대로 대답했죠. 혹시 보복 각오하신 거죠?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지수의 질문에 하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묻히면 누명은 계속될 테니까요. 지수는 하린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 밝히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거실에 앉아 있는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 학교 일로 좀 늦었어. 하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하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린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모든 게 드러날 그날을요. 한편 박태성의 집에서는 세라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다 끝났네. 그 경비 아저씨도 떠났고, 아직 방심하면 안 돼.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박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세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갔으니까요.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진실이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이틀 후 저녁 6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폭언을 은폐하고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학교 전경이 비치고 김지수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되었어요. 이곳은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이 학교 윤모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세라의 폭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성은 처리되었지만 자막으로 내용이 표시되었어요. 너 같은 애들은 맨날 다음이지, 성적이 꼴찌지, 시간 낭비인 것 같으면 다른 반으로 가라는 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학부모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모 경비원이 여교사 휴게실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기석이 순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교사 휴게실 앞을 지나가며 불을 확인하고 노크한 뒤 손전등으로 문틈을 비추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그냥 지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했죠. 하지만 본 방송이 입수한 영상에는 한 씨가 단순히 순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한 씨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비원으로 10년 전 학교 화재 사고 당시 학생을 구해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한기석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모 교사가 박모 교장의 딸이며 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가 끝나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학생 폭언 은폐, 경비원 누명, 교장 딸 같은 단어들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죠. 이게 교육자가 할 짓인가? 경비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30년 근무했는데 교장이랑 딸 둘 다 처벌해야 한다. 학생 구하고 다친 분한테 이렇게 하다니 진짜 최악. 박태성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학교가 비치자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세라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죠. 아빠, 이거 어떡해.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연락이 쏟아졌죠. 세라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내일 학교 못 가. 절대 못 가. 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음 날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교장실, 교무실, 경비실까지 샅샅이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교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죠. 감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비실 컴퓨터 지문과 학교 앞 CCTV가 확인됐어요. 컴퓨터 책상과 키보드에서 한지훈의 지문이 확인되었고 학교 앞 CCTV에도 밤에 한지훈이 학교로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교육청은 즉시 지훈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훈은 조사실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파일을 삭제한 게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박세라 선생이 협박했습니다.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저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계약도 취소하겠다고.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세라와의 불륜 관계, 계약을 위해 굴복한 일, 아버지를 이용해 영상을 삭제한 것까지요. 조사관들은 진술을 기록했어요. 소식은 곧바로 지훈의 회사에도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학교 납품 유착, 부적절한 관계, 증거 인멸 방조. 어느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지훈 과장, 즉시 해고 처리합니다. 인사팀장의 통보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교육청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태성 교장은 즉시 사퇴 처리되었고 박세라는 폭언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교사 자격 정지도 함께 결정되었죠. 세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였어요. 학생을 혼낸 것뿐인데 실수로 보기엔 발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비원 한기석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도 확인됐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당신 회사에서 해고됐다면서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사람보다 체면을 더 사랑했어요. 아버님의 명예보다 나와의 신뢰보다 회사 계약이 더 중요했죠. 하린아,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거짓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죠. 가정도 신뢰도 사람들의 마음도요. 학교 정문 앞에는
여전히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기석은 없었어요. 그는 이미 떠난 뒤였죠. 빈 경비실은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4월의 아침이었죠. 학교 정문 앞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기석이 서 있었어요. 천천히 건너, 차 조심하고. 기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기석은 손을 흔들며 학생들을 배웅했습니다. 교육청은 기석에게 복직을 제안했어요.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기석은 거절했습니다. 경비로 다시 일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기석은 자원봉사자로 학교에 남았어요. 아침마다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오후엔 하교를 지켰죠. 급여는 받지 않았지만 기석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기석을 극진히 대했어요.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기석의 30년 근무를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죠. 하지만 기석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학생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학교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석은 교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아린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더 조심스러워졌고 학교도 투명해졌어요. 하리는 여전히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이혼은 석 달 전에 마무리되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했죠. 하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너도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억울함을 못 풀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정의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학생들이 꽃잎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오후 3시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기석은 다시 정문 앞에 섰어요.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며 학생들을 안전하게 건네주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정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세라와의 불륜, 증거인멸방조,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석도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합니다. CCTV를 지운 사람. 저였어요. 지훈의 고백에 기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경비실을 찾아왔던 날, 그 이후 영상이 사라진 것.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명확했죠. 알고 있었다. 기석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내가 경비실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을 때부터 평소엔 관심도 없던 내가 갑자기 궁금해했잖니. 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전 겁쟁이였어요. 직장이 무서웠고 집안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훈아. 기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이제라도 진실을 봤으면 됐다. 기석의 말에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4세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기석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기석은 아들을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지훈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진실되게 살자. 속이는 사람보다 진실된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니? 기석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나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오랜만에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정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화해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하리는 조용히 교무실로 돌아갔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은 고요했어요. 마지막 학생이 하교하고 교사들도 퇴근한 뒤였죠. 기석은 정문 앞에 서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이었어요. 화재 사고 때 학생을 구하다 다리를 다쳤던 곳.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배웅했던 곳.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곳이었죠. 이제 정말 괜찮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구나.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날렸어요. 기석은 손을 들어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꽃잎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다시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경비 아저씨, 오늘 날씨 진짜 좋죠?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석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좋은 날이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라. 네, 아저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학생은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기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한없이 고요한 평화가 번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흩날렸어요. 기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간다는 걸 기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교문 앞에 선 기석은 다시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학교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였죠.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기석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